안녕하세요. 양주고등학교 방송영상과 디렉터스 컷의 김준서라고 합니다. 이런 컨셉의 영상은 한 번도 제작해본 적이 없는데 수행평가로서 만들게 되네요. 수행평가 내용이 자유주제로 영상 만들기거든요. 자유주제이니만큼 저도 쉬어가는 느낌으로 게임이나 하면서 MLG 요소 섞고 미국식 재미 원툴 영상이나 만들어볼까 싶었지만 그건 이미 저희 후배들과 동급생분들이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모션 그래픽이란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단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그래픽이란 뭘까요? 자, 그 정의들은 비디오 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속의 다양한 움직임이나 회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모션감을 이용하여 장르는 부드러운 아이디어, 디자인과 같은 요소들을 결합해 만들어낸 기술과 같은 엄청난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버리면 어려우시겠죠. 사실 모션 그래픽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흰 베이직,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요. 단순하게 이름 그대로 그래픽에 모션을 주는 영상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니만큼 디자인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는 보통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사용해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3D 큐브를 마구 돌려댈 수도 있고 아이소메트릭 기법은 물론이고 텍스트만 가지고 늘리거나 줄이면서 모션감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기능들은 조금 더 깊이 파헤쳐야 하지만 우리는 기본이면서 핵심인 4가지 정도의 기능만 이해해도 거의 대부분의 모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빠르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에 지인분께 앱팩에 대해 알려드려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제작했던 루프 영상입니다. 급하게 만든 것 치고는 꽤 잘 만들었죠? 첫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은 위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오브젝트가 영상 내에서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부분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션을 담당해요. 두 번째는 로테이션입니다. 회전, 순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회전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오파시티예요. 불투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사용자의 마음대로 오브젝트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수치로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스케일이에요. 가끔 주변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작품을 낼 때 와, 스케일 쩐다 이런 반응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겁니다. 규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브젝트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핵심 기능 중 4가지는 설명이 끝났어요. 생각한 것만큼 막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려드리는 기능들을 주로 사용해서 간단한 루프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션 그래픽을 만들기 전에 영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인 장면들을 구성해 놓습니다. 시나리오를 미리 짜는 거죠. 보통은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포토샵 같이 애프터 이펙트와 호환이 되는 툴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에 모션을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사실 이번에 제작할 영상은 되게 간단한 거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방법을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해요. 위에서 공 하나가 떨어집니다. 공을 기준으로 색이 입혀진 도형들이 쫙 커지면서 화면을 채웁니다. 그리고 베이직이라는 글자가 선명해지면서 화면 가운데의 위치, 그리고 글자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는 루프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한 영상의 핵심 기능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부 정하였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왔습니다. New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1920, 1980 프레임은 깔끔하게 60으로, 그리고 3초로 길이를 설정하신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할 프로젝트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3초는 너무 짧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길면 제가 힘듭니다. 자, 우선 배경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우클릭하시고 솔리드 레이어를 클릭해 줄게요. 색은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배경으로 바꿔준 다음 잘못해서 드래그한 일이 없게 이 레이어를 잠금해줍니다. 레이어를 잠그게 되면 다시 저희가 이 잠금을 풀기 전까지는 레이어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엔 공을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 이 도형 모양 보이시죠? 이 도형 모양을 꾹 눌러서 원을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한 다음 원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름은 공으로 할게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기준점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Ctrl Alt 홈 버튼을 눌러서 원 가운데로 정렬해 주세요. 색은 왼쪽 위에 이 필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그대로 노란색으로 할게요. 옐로우의 그레이는 되게 유명한 색 조합이죠. 2021년도 팬톤 픽 올해의 색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필 옆에 이 스트로크 버튼을 눌러서 아예 선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공에 모션을 넣어줄게요. 얼라인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 가운데에 맞춰주고요. 자, 여기서
타임라인을 조정해서 대충 한 1초 정도 앞으로 간 다음 얘 밑에 이 시계 모양을 클릭해 줄게요. 이건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인데 자세한 건 곧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타임라인에서 바를 드래그 해서 0초로 돌아가게끔 한 다음 공을 화면 밖으로 위치시켜 줄게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어때요? 위에서 공이 내려왔죠? 키프레임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오브젝트마다 그 장면의 상황을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1초에는 여기에 와 있어라, 0초에는 화면 밖으로 나가 있어라 라는 걸 기억시켜줌으로써 공이 1초 안에 화면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0 움직임이 시원찮아요. 쭉 내려오다가 뚝 끊겨버리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자, 이제부터는 키프레임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 키프레임들을 전부 드래그해서 F9를 눌러줍니다. 그럼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해보면 아까 전보다는 움직임이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조금 빨리 떨어지다가 서서히 느려지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움직임을 한번 줘볼게요. 다시 프레임들을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 위치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띄워지게 되는데요. 그래프만 봐도 어지럽기 시작하죠. 이건 밸류 그래프라고 값을 직접 수정하는 그래프예요. 우리는 이 그래프 말고 상대적으로 쉬운 스피드 그래프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 버튼 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를 띄워줄게요. 자, 그럼 아까보다는 덜 어지러운 그래프가 되었죠? 이 스피드 그래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속도를 간단하게 조절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경사가 급격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경사가 완만해질수록 느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떨어지다가 느리게 도착하는 모션을 주기로 했죠. 그럼 이 앞부분을 왼쪽으로 드래그 주시고 오른쪽 친구도 왼쪽으로 드래그 시켜줄게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모션이 완성됐죠?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은 진짜 다양해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스피드 그래프를 기준으로 설명한 모션들이에요.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이해되시죠? 사실 그래도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다음은 커지는 원들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우클릭하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원을 만들어 줄게요. 기준점 가운데 화면 중앙으로 위치시켜 주고요. 이 레이어를 방금 만든 공 밑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경이 될 원이 방금 만든 공 위로 보여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원색을 적당한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크기도 좀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이제 이 레이어가 원이 다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대충 이 정도쯤이면 원이 다 내려오죠. 그럼 이 부분에서 왼쪽 대괄호 키를 눌러서 레이어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 원이 보이게 돼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원이 커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금 만든 원의 스케일 값에 키프레임을 넣어 줄게요. 자, 스케일만 뜨게 하는 단축키는 S예요. 다른 기능 관련 단축키는 이 밑에 써놓을 테니 잠시 멈춰서 확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쯤 가서 화면을 다 덮을 정도로 크게 만들어 줄게요. 조금 계란 후라이 같이 보이긴 하는데 괜찮죠? 그리고 이 키프레임도 F9를 눌러준 다음 방금 만들어준 것처럼 그래프를 수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를 복제해 줄게요. 컨트롤 D를 눌러주면 복제가 됩니다. 이 레이어 색을 공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원이 안 보이게 되죠? 이 레이어를 흰색 배경이 되는 레이어보다 살짝 뒤로 당겨줍니다.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호색 덕분에 공이 숨었으니까 아예 이 장면에서 공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레이어가 끊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공이 사라져버리면 감쪽 같겠죠? 공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끊고 싶은 부분에서 Alt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서 끊기게 됩니다. 이제 이 가운데에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여기에 우클릭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줍니다. 베이직이라고 적어줄게요. 폰트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좋은 무료 폰트들 많으니까요. 직접 찾아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폰트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기능으로 화면 중앙에 위치시켜줄게요. 크기는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색은 배경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 커지는 원들이 끝나갈 쯤에 레이어가 시작하도록 만들어줄게요. 이번엔 오파시티 기능이 활약할 차례죠. 키를 눌러서 오파시티란만 띄워줍니다. 한 10프레임 정도만 앞으로 가서요. 10프레임을 찍어주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오파시티 값을 0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번엔 이 글자가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포지션 값을 공에게 했던 것처럼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 1초 40프레임에서 이렇게 포지션 값을 띄우고 제자리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요. 40프레임 앞에 가서 포지션 값을 화면 밖에 나가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래프를 반대 방향으로 줄 거거든요. 천천히 떨어지다가 빠르게 도착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그래프의 왼쪽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자, 언제나와 같이 F9 눌러서 모래시계 바꿔주시고 이 그래프의 핸들을 다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어때요? 원하는 그림이 나오죠? 이번에는 로테이션이 일을 할 차례예요. R 눌러서 로테이션 란만 띄워주시고요. 키프레임을 찍은 다음 U를 눌러서 프레임이 적용된 값들만 띄워지게 만들어줍시다. 그럼 키프레임의 위치를 맞추기 훨씬 쉬워져요. 이렇게 프레임의 위치를 조정해서 포지션이 끝나는 위치에서 로테이션 값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여 줄게요. 마이너스 값은 시계 반대 방향, 플러스 값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로 플레이하기 전에 키프레임을 포지션 값하고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F9 눌러주시고요. 핸들들을 전부 오른쪽으로 당겨줄게요. 아직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로테이션 값을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더 재미있는 모션이 완성됐죠? 자, 이번엔 배경이 다시 원형으로 줄어드는 모션을 만들어 줄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될 원이 커지던 모션을 반대로 주면 됩니다. 여기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여기서 값을 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수정을 거듭해서 끝내 완성입니다. 자, 어때요? 멋있는 모션 그래픽이 완성되었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레이어들에 똑같이 생긴 모양들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세요. 어때요? 조금 더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기능은 모션 블러라고 합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면서 아주 간단하게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영상 컨셉에 따라서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이질적이게 보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상황을 봐가며 적당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모션 그래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그 관련된 핵심 기능을 여러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말 쉬운 내용들이니까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멋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정신 나을 것 같네.